불법 체류자 신분의 직원에게 신분을 빌미로 위협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격리된 불체 아동이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자신의 자녀 대학 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이스트빌리지 공사장의 크레인이 아파트를 덮쳐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성 이메일 등을 보내 논란에 휩싸였던 펠팍시 의원이 공식 사퇴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직원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체류 근로자 보호 법안에 서명하고 90일 뒤 시행키로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 직원과 그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 B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뉴욕 주법은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를 근거로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 직원을 신고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안을 추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뉴욕주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맞서 뉴욕주는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하다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처를 금지한 법원 결정 이후에도 1년간 9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30일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날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 격리의 허용 기준을 밝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작년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습니다. 이민자 인권운동 단체들은 단속기관이 교통 위반 등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언어장애 때문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당국자들의 질문에 또렷이 대답하지 못한 아버지가 4살 아들과 헤어지게 된 경우가 있었고 기저귀를 제대로 갈지 못한다거나 피해액이 $5에 불과한 기물 파손 혐의 때문에 어린이 자녀와 떨어지게 된 이민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4개월 가까이 격리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어린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인근 부촌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대학 학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녀의 양육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얌체 편법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레이크 카운티에서 2018년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변경된 케이스가 38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학생의 본 가족은 시가 $50만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주택이 시가 $100만 이상이었습니다. 학생의 양육권이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학자금 보조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재되지 않는 대신 학생 본인은 독립학생으로 분류됩니다. 한 학부모는 연소득이 $25만 넘지만 17살인 딸의 양육권을 동업자에게 양도해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저소득층 장학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학비 보조금 신청 서류에 본인이 여름에 일해 모은 4,200달러를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굉음과 함께 대형 크레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맨하튼 이스트 빌리지 아파트를 향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화요일 오후 3시경 대형 크레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맨하튼 FDR 드라이브의 일대 교통 혼잡을 야기시켰습니다. 한편 붕괴된 크레인 일부가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아파트를 덮쳤고 정면으로 맞은 유닛의 창문은 박살됨과 동시에 에어컨 시설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고 한동안 주민 대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은 대혼잡 속에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시립공영주택 관계자는 보수 공사를 하던 건축사가 부주의로 크레인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헨리 누 시의원이 의원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고용비리를 비롯한 인종차별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루 의원은 29일 타운 의회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각종 논란에 시달렸던 루 의원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타운 의회에 불참했으며 지난 6월 펠팍 세컨드 스트리트의 자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나이 76이 된 루 의원은 2001년까지 펠팍 경찰서장직을 맡아왔으며 은퇴 후 2008년 시의원직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0여 년간 시의원직을 유지해왔지만 숱한 논란과 의혹이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루 의원의 변호인은 루 의원이 수년간 공직 생활 끝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루 의원은 2018년 공립학교 무장경비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펠팍 공립학교는 당시 루 의원의 주도로 9명의 보안 요원을 선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심리 검사 등의 기본적인 조사 없이 부적격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뉴저지주의 자매결연 19년 축하 행사차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뉴저지주 주지사 측과 도, 주, 양 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피터권 기자입니다. 뉴저지와 자매 결연한 전라북도 송 도지사의 방문을 계기로 전북과 뉴저지와 함께 문화, 경제, 청소년 교육 등의 발전에 힘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북을 대표한 한국 전통문화 전시와 공연을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우수한 한국 문화를 한인 2세에게 알리며 한인 정체성을 갖게 하였고 미 주류 사회의 한국적 미와 기품을 알리는 성공적인 공식 행사와 한 스타일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와 주성배 수석고문은 만남에서 최근 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KHIND 코리아 중공업개발공사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정부로부터 폐기물 수업 허가원을 받음으로써 한국이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고 송 도지사는 이에 깊은 관심 표명과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HIND 코리아 중공업개발공사는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많은 국내산 모든 폐기물 포함한 폐플라스틱 발송과 현지 SRF 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질 때에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아프리카 해당 국가들에게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유익한 상생 협력 관계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과 해외 공장 생산으로 해외에서 판매한 차량이 9천만 대를 넘겼습니다. 29일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누적 해외 판매 실적은 현대차 5,877만 7,223대, 기아차 3,141만 2,417대로 총 9,018만 9,640대에 이릅니다. 이는 기아차가 1975년 카타르에 브리사 픽업 10대를 수출한 이후 약 45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해외 시장에 판매된 9천만여 대는 국내와 해외 공장에서 각각 절반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된 물량은 4,546만 대이며 해외 공장에서 현지 생산으로 판매된 실적은 4,472만 대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베뉴, 셀토스 등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SUV 모델들을 대거 추가했고 신형 소나타의 해외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차 효과가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연간 해외 시장 판매량이 600만 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말에는 누적 판매 1억 대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소도시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실이 미 연방수사국 정식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피터곤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셔먼 의원 측은 지난주 소녀상 훼손 소식을 듣고 지난 26일 FBI에 사선을 수사 의뢰했다고 위안부행동구 가주 한미오 포럼 김현정 대표가 이날 전했습니다.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대표도 셔먼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FBI에 수사 의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5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세워진 소녀상 얼굴 부위에 개 배설물을 묻히고 주변에도 배설물을 쏟아놓은 사건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공공기념물을 훼손하는 반달리즘, 공공기물 파손 범죄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조깅을 하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32살의 운전자가 상해 치사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난 일요일 12시경 무면허로 닛산 세단을 몰고 가다 세인트 제임스 지역 레이크 애비뉴 선상에서 조깅하던 37살의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뉴저지 북부의 280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경찰과 민간인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후 10시 20분경 280번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경찰과 민간인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 2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 라커웨이 비치에서 수영하던 18살의 소년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수영하던 14살의 소년은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화요일 밤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구조되는 당일 오후 8시경 의식이 살아있는 14살의 소년을 먼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8살의 소년의 사체는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 발견됐습니다. 라커웨이 비치는 오후 6시 이후 수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숨진 소년은 이를 무시하고 오후 7시경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는 9월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지난 7월 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 양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9월 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인 9월 23일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의 생체 정보 인식을 이용한 출입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브루클린을 지역구로 둔 이벳 클락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연방 정부의 보조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공주택에 안면 인식을 비롯한 음성, 지문이나 DNA 등을 이용한 아파트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클락 의원은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 사례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트랜스유니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뉴욕의 2019년 1분기 신용카드 빚 중간값은 $2,600로 채무자가 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12개월 2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렛 허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미 전체 신용카드 빚은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분기 미국 전체 가구당 신용카드 빚은 8,390달러로 전년도에 8,109달러보다 3% 늘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 피터박 선생님과 통역에 도움을 주실 켈리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혈관 및 중재 방사선과 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시청자들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의료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들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is kind of a new field. So, can you introduce your specialty and what disease you treat? Right. Vascular interventional radiology is a pretty new field. We use imaging or X-ray equipment to see inside the body to use the blood vessels to go 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to fix the problem. So if you have a problem in the artery, for example, and there's a blockage, we can open up that blockage. If you have a damaged vein, then we can fix that vein. If you have a tumor, then we can make the tumor smaller or treat the tumor using these techniques. 네. Interventional radiology라는 게요. 혈관 네. 및 중재 영상 의학 네. 을 말씀하시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혈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과적인 수술 없이 자르거나 절개하는 수술 없이 영상 기술을 통해서 직접 몸속에 있는 혈관 배수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네. 이제 새롭고 좀 획기적인 분야입니다. 어.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기들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뭐 동맥, 특히 정맥,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궁 근종 네. 치료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예, 최소한의 시술로 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있네요. 네. 그 정맥 관련 그럼 증상과 또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Tell about the venous disease. So venous disease is very common. It affects about half the women over the age of 50 in this country. 네. When the veins don't work properly, then they cannot carry the blood away from the foot back to the heart. So it causes the blood to not circulate properly and can cause pain and swelling of the legs. And sometimes the veins pop out. That's called varicose veins. So there's a treatment for this procedure without surgery. And we perform that in our office. 정맥 관련된 질병으로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 정맥부전, 그다음에 네. 하지정맥류, 거미정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정맥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혈관인데 네. 그 혈관 속에 있는 판막이 막히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 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네, 그렇죠. 혈관이 늘어나거나 튀어나오거나 네. 다리가 붓거나 뭐 피부색이 변하고 가렵고 통증을 앓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시술을 네.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생님 병원에서는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그 환자들이 가장 많나요? 어떻습니까? Is there popularity of a varicose vein treatment in your center? Oh yes, yes. Recently, there's been a lot of people offering this kind of treatment because it's a very common problem. 네. And so when people find out that there's a simple solution, a 15-minute procedure in the office without anesthesia, then they tell their friends, and so on. And so we've been getting a lot of requests to do this procedure. 네. 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50대 여자분의 50%가 네. 앓고 있는 질병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시술
그러니까 15분 만에 이제 간단한 이제 네. 혈관을 삽입해서 하는 시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데리고 오고 가족분들도 네. 이제 추천해 주시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지요? So how to diagnose and treat venous disease? I do an initial evaluation with the patient during the consultation. Then Kaylee performs a vein 네. Doppler ultrasound examination. And from that information, we can identify which is the abnormal vein. The treatment will be to use ultrasound to guide a needle into that vein, and we can close that vein using several techniques, like laser is a common one, or I may inject some medicine to close that vein. 네. 그래서 먼저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은 네.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상황을 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네. 도플러를 통해서 판막 손상 부위가 있는 혈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혈관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레이저 정맥 폐쇄 시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혈관 내에 가느다란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을 해서 이제 손상된 혈관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혈관이 네. 그 건강한 혈관으로 우회하게 하는 어. 방법으로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고요. 이제 회복 시간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간단한 시술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입니까? How much percentage if reoccurrence of the varicose vein? Reoccurrence after the laser treatment is very rare. It's actually better than surgery. So this procedure has only been around since the mid-90s, right? 네. So we don't have many decades of experience, but it works very well. And there's newer devices coming out that is doing the same thing, which is closing the vein. 그래서 전통적인 시술 방법에 비해서 이제 네.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시술이 시작된 게 뭐 1990년대 중반부터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제 그 기존 네. 방법에 비교해서 이제 재발률이 네, 없는 걸로 알고 간단한 있습니다. 시술이지만 네, 네. 재발률은 거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이제 동맥류에 대해서 동맥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Right? 네, 지금까지 혈관 전문의 그리고 혈관 방사선과 전문의이신 피러박 그리고 케일리 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